안녕하십니까. 사라제이의 이름부터 함께하는 데일리 크립토 뉴스의 사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데일리 크립토 뉴스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전 세계 암호화폐, 블록체인 업계 소식을 매주 평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2월 8일 목요일 에피소드 시작합니다. 디파이 대출업계의 거물인 아베 프로토콜의 스테이블 코인 GHO죠. 이 스테이블 코인은 출시 6개월여 만인 화요일 마침내 $1 패깅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수요를 늘리기 위한 인센티브 프로그램, 그리고 아베 프로토콜과의 긴밀한 통합 등 수개월간 다각적으로 노력을 한 결과인 것으로 보입니다. 고 스테이블 코인을 한번 원리를 확인해 보시면요. 고 스테이블 코인은 아베 프로토콜의 사용자가 암호화폐를 담보로 빌릴 때, 대출을 할 때마다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화요일 현재 약 3,500만 개의 GHO 토큰이 유통이 되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고를 다른 암호화폐 자산 $1로 교환할 수 있는 적절한 이제 상환 메커니즘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 이제 패깅이 유지되지 못하고 $1 이하 가격에서 머물렀었습니다.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사실 $1 이하로 엄청 많이 떨어져서 스테이블 코인으로서의 가치가 없을 정도는 아니었고요. 그래도 다른 스테이블 코인과 비교했을 때에는 $1에 계속 유지가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어쨌거나 이후 토큰을 잠가놓는 아베의 세이프티 모듈이라는 금고, 이 금고 안에 고를 추가하려고 계속 이제 노력을 했고, 그래서 프로토콜의 자금이 부족할 경우에 이 사용자들에게 고가 분배될 수 있도록 해서 고를 보유를 하면 이 보유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있게끔 만들었죠. 그래서 고를 사용하고 가지고 뭐 스테이킹 할수록 인센티브가 더 늘어나서 고에 대한 매력도를 더 높인 거죠. 아베 프로토콜 웹사이트의 대시보드에 보시면 화요일 기준 고를 락업, 즉 스테이킹한 사용자들은 스테이킹한 고에 대해서 10%의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죠, 사실. 다른 스테이블 코인과 달리 고는 그러면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먼저 고는 오라클 가격이 고정이 되어 있고요. 탈중앙화 스테이블 코인이기 때문에 관련된 이자율이라든지 여러 파라미터들이 아베의 다오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상환된 이자 역시 자산 공급자, 그러니까 아베 프로토콜 자체나 혹은 어떤 중앙화된 기관의 공급자가 아니라 다오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할 때도 아베를 사용하는 이용자들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죠. 안전 모듈, 이 세이프티 모듈에서 아베 AAVE 토큰을 스테이킹하는 차입자들에게는 역시 할인 혜택이 적용이 됩니다. 이 또한 고를 사용하는 어떤 인센티브 메커니즘이 되겠죠. 스테이블 코인이 암호화폐의 최대 사용 사례인 만큼 적극적인 실험 자체는 저도 환영을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스테이블 코인이 성공적으로 운영된 사례는 지금 뭐 서클이라든지 테더라든지 그래도 중앙화된, 기업화된 이런 프로젝트에 의해서 조절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탈중앙화 형태로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예전에 뭐 테라 관련된 사건들도 있었고,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결국에는 돈을 발행하는 거에 대한 실험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인간 역사상 돈을 발행하는 것은 중앙은행, 그리고 한 국가의 중앙은행만이 유지할 수 있었던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실험이 성공할 수 있을지, 장기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을지 저도 많이 궁금합니다. 어쨌거나 아베 프로토콜 축하드리고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는 화요일에 인베스코와 갤럭시 디지털이 공동으로 제안한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 펀드 ETF죠. 이에 대한 결정을 연기를 했습니다. 거절까지는 아니고 일단 승인에 대한 결정을 연기를 한 건데요.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애널리스트 제임스 세이바트에 따르면 이번 연기 결정이 예상된 결과다. 현재 현물 이더리움 ETF의 중요한 날짜는 지금이 아니라 5월 23일, 그러니까 바네크의 최종 마감일이다 라고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이더리움 ETF도 역시 비트코인 ETF와 마찬가지로 이더리움의 현물 가격에 훨씬 근접하게 상품 가격이 이동하기 때문에 이더리움 변동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 관련 혜택을 볼 수 있겠죠. 그래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는 조금 덜 변동성이 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ETF가
출시가 되면 비트코인보다 왠지 더 많은 인기를 얻을 것 같은데 이건 뭐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예상이고요. 5월까지 계속 한번 지켜보시죠. 이어서 비트코인 ETF는 어떻게 돼가고 있을까요? 역시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데이터에 따르면 출시 17일 만에 블랙락 iShares 비트코인 트러스트 IBIT는 펀드 유입액 기준 2024년 상위 5개의 상장지수 펀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게 단순히 암호화폐계의 큰 뉴스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전체 투자 업계에 엄청난 뉴스일 텐데요. 숫자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요. IBIT의 연간 유입액 32억 달러를 돌파한 유일한 펀드는 iShares와 벤가드의 대형 장기 인덱스 ETF입니다. 이 ETF는 S&P 500 또는 전체 주식시장에 노출이 되는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주식에 노출이 되는 그런 ETF와도 견줄 만한 그런 상태가 되었던 것이죠. 또한 피델리티의 와이즈 오리진 비트코인 펀드 FBTC 이 펀드는 27억 달러가 유입되어서 올해 ETF 자산 중 탑 8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신규 펀드로서는 당연히 인상적인 성과이긴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모든 신규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가 조금은 둔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블랙락의 IBIT와 피델리티의 FBTC는 출시 이후 계속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 유일한 두 펀드고요. 한국에서는 투자가 안 되니까 너무 아쉬운데요. 좋은 성과를 내는 거는 아주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시죠. 유럽으로 한번 잠시 넘어가 보실까요? 토큰화된 거래 프로젝트인 뉴트럴과 독일 브로커 회사인 DLT 파이낸스가 탄소 크레딧, 카본 크레딧이라는 자산을 위한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탄소 크레딧은 기업이 탄소 발자국, 카본 풋프린트를 상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산림 및 재생에너지 제품을 반영하는 금융 상품입니다. 아무래도 ESG 그리고 기후변화 관련해서 기업들이 여러 가지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만들어낸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행위를 하면 받는 것이 이제 탄소 크레딧인데 이게 하나의 자산으로 시장에서 지금 이미 거래가 되고 있단 말이죠. 요거를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에 구축한 겁니다. 이것도 토큰화된 실물자산 RWA 기억하시죠? Real World Asset의 프로젝트의 일종인데요. 다만 블록체인이 수십억 달러 규모의 이 탄소 배출권 시장을 개선할 수 있다고 이제 만들어진 최초의 프로젝트는 아닙니다. 지금까지 저도 요 블록체인 암호화폐가 존재한 이후부터 사실 이 탄소 크레딧에 대한 상품을 프로덕트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굉장히 많이 봐왔거든요. 쉽게 뭐 10개, 20개 이상은 넘어갈 정도로 그렇게 많은 프로젝트들이 나왔었는데 이 프로젝트는 조금 다릅니다. 토큰화된 환경 자산을 규제된 거래 플랫폼의 형태로 출시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차별화 요소가 이것 말고도 또 있는데요. 이 제품은 최종 사용자 경험에서 블록체인의 요소를 제거를 합니다. 블록체인을 이용은 하지만 실제 엔드 유저 입장에서는 블록체인을 알 필요가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10개의 상품 거래소와 브로커를 이 프로젝트에서 통합을 했는데요. 토큰화나 탈중앙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고 뭐 예를 들어서 메타마스크 같은 탈중앙화형 지갑도 필요하지가 않다고 합니다. 대신 이 거래소는 탈중앙화 거래소 덱스에서 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대규모의 거래를 제공할 수 있고 그만큼 유동성도 더 크게 제공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상품 스왑 플랫폼과 같은 것을 목표로 계속 개발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 플랫폼 안에서 블록체인 기술 자체만 이용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탈중앙화 요소가 있긴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은 아직 물음표이긴 하지만 여러 관점에서 어쨌거나 블록체인 기술이 일반인들에게는 알고 싶지 않은 기술일 수도 있고 알아야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제거하고 이용하기 쉽게 결국에는 투자 자산을 이용하기 쉽게 만들어야지 잘 돌아가는 플랫폼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요. 이용하기 쉽게 만들었다면 충분히 의미 있는 프로젝트일 것이라고 봅니다. 독일에서 만들어졌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의미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 그리고 실시간 뉴스들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다른 관심 있는 토픽 있으시면 언제든지 제 이메일 sarah@dailycryptonews.net으로 공유해주세요. 자, 그럼 암호화폐 시장 한번 볼까요?
공포와 탐욕 지수를 보시면 66이네요. 조금 뛰었고요. 오늘 소식을 전하는 한국 시간 오후 6시 기준 현재가 최고는 1위 비트코인 3.58% 올라간 6,105만 4천 원이고요. 6천만 원을 돌파했네요. 다시. 2위는 연파이낸스 3.16% 올라간 1,004만 4천 원. 3위는 이더리움 2.13% 올라간 331만 원. 4위는 메이커 0.27% 올라간 264만 6천 원. 5위는 BNB 3.39% 올라간 42만 9,600원. 6위는 비트코인 캐시 2.92% 올라간 33만 1,500원. 7위는 솔라나 6.35% 올라간 13만 9천원. 8위는 에이브 3% 올라간 11만 6,800원. 9위는 일루비움 2.62% 올라간 10만 5,900원. 10위는 비트코인 SV 5.90% 올라간 10만 3,2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역시 공포와 탐욕지수 수치에 맞게 차트가 아주 붉은색이네요. 비트그리로 넘어가셔서 탑 크립토 게이너 1위 보시면요. 역시 플렉스라는 프로젝트의 FLEX 토큰이 47.36% 올라간 1.73달러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탑 크립토 루저 1위는 PKT라는 프로젝트의 PKT 토큰이 33.39% 내려간 0.0015달러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2월 8일 목요일 데일리 크립토 뉴스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이용하시는 팟캐스트 플랫폼 유튜브에서 항상 리뷰,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